상상해보세요. 곧은 뿌리가 땅속 깊이 3m UV라시지지라제 숑피트까지 파고들어 다른 작물들은 전혀 닿지 못하는 미네랄을 끌어올리는 식물을 말입니다. 넓은 잎은 1년에 에이커당 최대 100톤에 달하는 바이오매스를 만들어내고 그 IP들은 계절이 지나도 계속해서 무료 비료로 분해됩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이 살아있는 엔진이 우리를 합성 비료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조용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식물은 그저 잡초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식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풍요로움이 범법자가 될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컴프리의 힘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에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품종인 자만조리 보킹 14 버킹 14는 1950년대 원예학자 로렌스 힐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20가지가 넘는 컴프리 품종 중에서 높은 수확량과 탁월한 칼륨 포타시 함량을 기준으로 이 품종을 선별했습니다. 이 품종은 러시아 컴프리와 일반 컴프리의 불임 잡종으로 씨앗을 맺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뿌리를 나누지 않는 한 번식하지 않습니다. 즉, 정원을 점령할 위험은 없고 통제된 풍요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토양 아래에서 컴프리의 직근은 1.8, 5.4m 이룩살 피트 깊이까지 뻗어 내려갑니다. 이 깊은 뿌리는 다른 식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토양층에서 칼슘, 인, 철,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끌어올립니다. 잎을 잘라 토양 위에 떨어뜨리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영양분이 순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집니다. 컴프리 울레이커를 1년에 6, 8회 수확하면 40벤 100톤의 IP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신선한 잎은 시들기만 해도 즉석 퇴비로 변합니다. 손수레 4대 분량의 잎은 퇴비, 더미를 뒤집을 필요도 없이 영양 가득한 3대 분량의 퇴비로 녹아내립니다. 보킹 14의 잎을 분석해보면 왜 그 수치들이 그렇게 인상적인지 분명해집니다. 건조된 잎에는 약 7%의 칼륨 포타시 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해 칼슘, 인, 철분도 풍부합니다. 실험에서 로렌스 힐스는 시들린 컴프리 잎이 질소와 인산염 함량면에서 가축 분뇨와 맞먹으면서 칼륨은 약 4배나 더 많이 공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심으면 컴프리 굴락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잎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파종이나 매년 투입제를 요구하지 않는 다년생 영양 광산입니다. 잎을 자를 때마다 뿌리 시스템은 더 강해지고 토양은 부드러워지며 다음 생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요약하자면 보킹 14는 깊은 토양 아래에서 비옥함을 끌어올려 지표로 무료로 제공하는 자기 재생 엔진입니다. 이 기반을 이해하고 나면 이 선한 식물이 어떻게 거의 사라질 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이 잊힌 슈퍼식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전후 영국에서 원예학자 로렌스 T. 힐스, 로렌스 T. 힐스는 텅 빈 진열대, 지친 토양, 그리고 화학 의존으로 휘청이는 식량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컴프리가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에 관한 책을 집필한 뒤 1953년 헨리 더블데이 연구협회 HDRA를 설립했습니다. 화려한 연구실 대신 힐스는 보킹버킹이라는 마을에서 소박한 땅을 빌려 진흙투성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수원과 생울타리에서 다양한 컴프리 품종을 수집해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이고 나란히 심었습니다. 비가 오나 가뭄이 들든 그는 매주 잎을 자르고 무게를 재고 모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농부들이 우려하던 단점을 피하면서도 풍요를 제공하는 식물이었습니다.
당시 컴프리는 과도하게 번식한다는 악명이 있었습니다. 힐스의 해법은 불임성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불임인 잡종, 일반 컴프리와 거친 컴프리의 교배종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수확량은 풍부하지만 실질적인 종자를 거의 만들지 않는 보킹 14를 만들어냈습니다. 깊게 파고드는 뿌리는 여전히 최대 3m까지 내려갔지만 식물은 심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원사의 손길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HDR의 시험 포장에서 진행된 실험은 힐스의 확신을 입증했습니다. 모든 품종 중에서 보킹 14는 질소, 인, 칼륨의 균형이 가장 뛰어난 잎을 생산했습니다. 잎은 크고 거칠었으며 줄기는 약 1m 높이까지 자라고 보라색 꽃을 피웠습니다. 힐스의 헌신은 품종 개량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식물을 특허로 보호하거나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정원사든 소규모 농부든 심지어 해외 연구자들에게까지 컴프리 뿌리 조각을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힐스에게 컴프리는 지적 자산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었습니다. HDRA의 컴프리 실험은 초기 유기농 운동에 조용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정원사들은 동전을 모아 연구를 후원했고 자신의 실험 결과를 담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는 컴프리가 감자 수확량을 2배로 늘렸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지친 토양이 되살아났다고 전했습니다. 힐스의 노트에는 수확량 그래프와 미네랄 분석 수치가 빼곡히 채워졌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삽 하나, 작은 땅, 몇 개의 컴프리 뿌리만 있으면 농부는 비료 자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화석연료 투입 없이 토양과 사람을 먹여 살리는 회복력의 설계도였습니다. 힐스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갈등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분산된 비옥함이라는 그의 비전은 중앙집중식 화학 생산에 기반한 농업 시스템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내어주는 식물과 영양분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산업 사이에 대결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왜 컴프리가 거의 사라질 뻔했는지는 다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힐스의 데이터는 컴프리의 영양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보킹 14의 잎을 분석한 결과 칼슘, 인산,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칼륨은 무게 기준 7%를 넘었습니다. 실험에서 시들린 컴프리 잎은 질소와 인산염 면에서 가축 분뇨와 맞먹었지만 칼륨은 약 4배나 더 제공했습니다. 섬유질 함량이 낮아 잎은 빠르게 분해되며 잘라낸 컴프리 손술의 4대 분량은 더미를 뒤집지 않아도 즉석 퇴비 3대 분량으로 녹아내립니다. 컴프리차나 멀칭은 현장에서 우려내거나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시중의 토마토 전용 비료에 버금가는 영양 수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게에서 산 봉지가 아니라 자신의 정원에서 자란 식물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 농업은 전혀 다른 비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보슈 공정은 공기를 암모니아로 바꾸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 합성 비료는 화려한 포장에 담겨 노력 없는 풍요를 약속하며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농업 지도기관과 광고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잎을 자르고 나르느라 시간을 쓰는가? 파란 결정 몇 스푼만 뿌리면 되는데. 진보는 깨끗한 손, 예측 가능한 결과, 날씨와 잡초로부터의 해방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깊은 뿌리를 지닌 다년생 식물을 돌보는 일은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컴프리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 편리함에 의해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컴프리에 피롤리시딘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분은 다량 섭취할 경우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규제 당국은 컴프리를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차나 캡슐 형태의 보충제는 시장에서 철수되었습니다. 이 경고는 섭취용 제품을 겨냥한 것이었지 땅에 심은 식물 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헤드라인은 그 차이를 흐려놓았습니다. 책임 문제를 우려한 원예센터들에게는 컴프리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 편이 더 쉬웠습니다. 컴프리를 재배하거나 잎을 멀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식물의 명성은 어두워졌습니다. 대중의 인식 속에서 컴프리는 기적에서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컴프리는 힐스가 보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네랄을 캐내고 토양을 먹이고 해마다 다시 돌아오는 일 말입니다. 소수의 유기농 재배자와 퍼머컬처 실천가들만이 이 전통을 이어가며 뿌리 조각과 조용한 조언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정언은 컴프리 멀치가 작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묵묵히 증명해 왔습니다. 토양 미생물은 알칼로이드를 분해하며 비료로 사용할 경우 사람이나 식물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주류 농업이 더 큰 포대와 더 화려한 라벨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컴프리는 자급자족의 상징으로 변두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컴프리의 진가는 연구보고서 속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리듬 속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르고 덮어두기, chop and drop입니다. 거칠고 뻣뻣한 잎한 움큼을 잡아 밑동에서 자른 뒤 토마토나 베리 관목, 과일나무 주변에 두껍게 깔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안에 잎은 부드러워지며 어둡고 지렁이를 끌어들이는 층으로 변해 토양을 먹이고 햇볕에 마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파낼 필요도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잎을 내려놓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컴프리는 섬유질이 적고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잔디 깎은 것보다 훨씬 빠르게 토양으로 녹아들며 열매 맺는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칼륨과 질소의 급격한 공급을 제공합니다. 액체 형태의 보강을 원한다면 정원사들은 컴프리차를 우립니다.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식물을 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냄새는 강합니다. 신선한 잎을 양동이에 가득 넣고 무게를 눌러준 뒤 물에 담가두면 발효되면서 걸쭉하고 잉크 같은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희석하면 시중의 토마토 비료에 필적하는 강력한 액비가 되지만 출처는 자신의 밭입니다. 투에비 더미에 컴프리를 넣으면 전체 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부드러운 조직이 열 발생을 돕고 미생물 증식을 촉진해 다른 재료들까지 더 빠르게 분해시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컴프리를 자를수록 식물은 더 강하게 반응하며 새 잎을 밀어 올리고 아래에서 더 많은 미네랄을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생태학 분야에서는 컴프리를 다이내믹 어큐뮬레이터, 깊은 토양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에 농축하는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단연생이며 후한 성격의 컴프리는 비옥함과의 관계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컴프리를 심는 순간 정원은 스스로를 먹이기 시작하며 포대와 병에 대한 의존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충분히 자란 컴프리 군락은 장기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컴프리 밭은 수십 년 동안 잎을 제공합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수확은 가지치기이자 비료 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재배자들은 이를 릴 게으른 풍요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식재로 20시즌 이상 비옥함을 공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실천가들의 이야기는 수치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영국 시골의 한 과수원에서 노련한 퍼머컬처 디자이너는 15년 동안 사과나무 주변에 컴프리를 잘라 사용해 왔습니다. 매년 봄 식물은 아무런 유도 없이 다시 솟아올랐고
그는 이 작은 과수원이 수십 포대의 상업용 비료를 매 10년마다 절약한다고 추산합니다. 나무 아래의 토양은 지렁이로 가득 찬 어둡고 부슬부슬한 흙으로 변했습니다. 도시의 발코니에서는 한 도시 정원사가 양동이에서 컴프리차를 발효시킵니다. 그녀의 비료 비용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매년 여름 토마토 화분은 넘쳐 흐를 만큼 풍성합니다. 토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컴프리에 들어있는 피롤리시딘 알칼로이드가 주로 뿌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토양 속에서 빠르게 분해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멀칭이나 퇴비로 사용할 경우 이 성분이 작물로 옮겨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환경적 절감 효과도 분명합니다. 집에서 기른 잎이 비료 1파운드는 제조와 운송에 에너지와 배출을 수반하는 합성 비료 1파운드를 그대로 대체합니다. 현대 재배자들에게 컴프리를 심는 일은 향수가 아니라 부드러운 저항입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고 토양 건강이 악화되는 시대에 컴프리는 자기 재생적인 풍요로 가는 검증된 길을 제시합니다. 정원센터를 오갈 필요 없이 자르고 떨어뜨리고 토양이 더 비옥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순환만을 요구합니다. 이제 질문은 컴프리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낡은 서사에 발목 잡혀 이 식물을 심지 않으려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컴프리의 여정, 풍요의 비밀 엔진에서 잊힌 잡초로 우리의 식량 시스템이 얼마나 편의성,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야기들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식물은 기적의 만병통치약도 은탄환도 아닙니다. 대신 회복력을 위한 살아있는 설계도입니다. 이윤과 진보가 이를 밀어냈을 때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땅속으로 숨어들어 해마다 자르고 덮고 우려내고 먹여온 정원사들의 손에 의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비료 가격이 치솟고 토양 건강이 흔들리는 지금 그 조용한 전통은 생명줄처럼 느껴집니다.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급진적입니다. 비옥함은 포대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깊이 뿌리 내린 겸손한 한 식물이 토양 깊은 곳에서 미네랄을 끌어올려 무료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컴프리는 먼 곳의 투입제에 덜 의존하고 지역 순환에 더 뿌리 내린 식량 시스템을 상상하게 합니다. 성가신 존재로 보였던 곳에서 풍요를 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질문은 컴프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된 서사가 이 식물을 심지 못하게 계속 막도록 둘 것인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컴프리 뿌리 한 조각을 구해 직접 군락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고 잊힌 식물과 그것들을 지워버린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오래된 지식을 새로운 회복력으로 되찾아가는 공동체에 함께하세요. 때로는 잡초 하나를 심는 일이 독립의 행동이 되기도 하니까요.